기업을 또 준비해 오셨으니까 금요일의 기업 어떤 것들인지 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김명 매니저는 테스나 이렇게 해주셨고 정경민 사장은 코콘 나왔습니다. 테스나 또 먼저 들어봐야죠. 네, 요즘에 또 반도체 종목 조금 뜸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조금 또 이슈가 있었던 종목 테스나를 좀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도 보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 뭐 램리서치 이런 반도체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이제 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설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좀 탑픽 종목으로 테스나를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반도체 제조 관련해 특히나 이제 후공정 이제 테스트라든지 엔지니어링 서비스에 있어서는 뭐 가장 좀 탁월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웨이퍼 테스트 매출이 거의 뭐 전체 매출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 테스나는 실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은 이게 상고하저 패턴인데 테스나는 오히려 상반기 때 물량이 좀 떨어졌다가 하반기 때 특히 3분기 이후부터 이제 가동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계속 작년에 이제 우상향하잖아요. 특히 하반기 때부터 이제 계속 좀 좋아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3분기 때 한 160억대, 4분기 때 거의 190억대 영업이익이 좀 나오면서 상당히 지금 좋은 실적을 이제 기록을 했고 여기는 이제 잠정치가 이제 181억으로 돼 있는데 확정치가 이제 190억 넘게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좋은 숫자가 좀 나오고 있다. 그건 이제 결국은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테스트 쪽, 특히나 이제 CIS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좀 공격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사실 이제 생산량을 좀 빠르게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CIS를 포함해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캐펙스 이제 지출이 늘어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후공정 기업이 바로 이제 테스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엑시노스가 이게 좀 모바일 AP인데요. 요게 네. 정말 조금 뜨거운 감자예요. 진짜 삼성전자가 TSMC와의 점유율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 엑시노스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고 사실 이쪽에서 이제 경쟁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인텔이나 이런 회사들, AMD나 이런 회사들에 비하면 많이 좀 뒤쳐져 있고 특히나 이제 애플이 자체적으로 애플을 우리 사람들이 이제 다들 스마트폰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애플은 진짜 반도체 회사거든요. 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이 반도체가 오히려 삼성전자를 이제 매출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삼성전자 이 엑시노스 시리즈가 얼마나 좀 연착륙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저는 올해의 삼성전자 이제 비메모리 부분과 또 파운드리 부분의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 삼성전자가 정말 좀 공을 좀 많이 들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또 테스나가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핫했던 이슈가 느닷없이 이제 두산그룹에서 바로 이 테스나를 인수를 했어요. 소위 네. 말해서 이제 M&A가 이제 진행이 좀 된 건데요. 확정이 됐네? 네, 확정이 됐습니다. 사모펀드 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39.8%를 두산그룹에서 인수를 했는데 사실 요게 이제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줬어요. 네. 지금 테스나가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니까 40%면 한 2,400억 정도 이제 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지급을 한 거는 4,600억을 지금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의 한 2,200억 정도 이제 얹어줬다. 지배권을 이제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준 거고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턴어라운드 되고 그다음에 중장비 쪽도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반도체 부문도 하나 추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열회사 이제 로봇 물류 회사들을 또 두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나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명실상부한 외주 후공정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OSAT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런 하는. 기업으로 테스나를 이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산그룹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열회사들과의 어떤 시너지를 감안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M&A가 될 수 있겠다. 두산그룹 차원에서는 저는 아주 과감하게 배팅을 좀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전혀 반응을 못하고 42,00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간 반도체 업종들이 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피해 업종으로 지금 부각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 이런 이제 저평가 구간은 분명히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 이제 42,150원을 기준으로 42,000원에서 42,500원 정도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목표가를 단기적인 목표가가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M&A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두산그룹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으로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중장기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테스나를 오늘 김명민 매니저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반도체 이슈들이 다시 또 순풍이 좀 불었다가 빠졌다가 맨날 반복돼서 그렇긴 네. 합니다만 끊임없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내용은 뭐 명확하게 저렇게 나왔고 두산그룹의 피인수로 이 결정이 났다라는 거, 네. 시너지가 이제 창출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시고 가격 전략은 화면 하단에 저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금요일에는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없고, 네, 이번 주도 어쨌든 주봉 기준으로 주간 단위로는 또 상승 마감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4주 연속이에요. 네. 어쨌든 시장이 이제 바닥을 좀 쳤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길 바라고요. 저는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세계 수면의 날이라 그래요. 네, 어. 주말엔 잘 주무시고 네, 네, 네. 안녕. 네, 월요일 날 뵙도록 봬요.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자, 정혜민 소장하고 또 이야기. 테스나가 그렇죠. 두산이 왜 했을까 지금 아직도 의문이긴 한데 네, 왜 그런 그랬을까? 의문이 주가를 좀 민 게 아닌가 좀 생각은 들어요. 시너지를 어떻게 낼까? 어떤 시너지가 전략이 날까? 있겠죠. 네, 지금 두스나가. DB 하이텍 얘기도 끊임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DB 하이텍도 뭐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만 나오긴 하네요. 네. 그럼 뭐 이제 제 종목 해야죠. 자, 오늘은 일단. 쿠콘이니까 쿠콘. 쿠콘 한번 하셨던 것 같긴 한데 작년에 기억이- 했습니다. 지난해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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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죠. 주가가 뭐 안 떨어지는 네, 시기였 뭐 주가가 시장 탓도 있고 개별적인 요인 탓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주가는 지금 그 상장 시에 공모가 수준까지 45,000원이었던 공모가 수준까지 빠져 있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미국장에서 저는 하나에 딱 꽂힌 종목이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 11%가 좀 넘게 올랐죠. 뭐 삼성의 뭐 메타버스 뭐 그런 발표 때문에 오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것도 한 3% 가까이 올랐고. 예, 네. 그 저커버그가 별스타그램이라고 그러는 네. 인스타그램이라고 합시다 그냥 인스타그램에 NFT를 본격적으로 런칭한다 뭐 이런 맥락이 그저께 나왔고 그렇죠. 네, 그런 순환하면서 뭐 NFT 코인 시장 코인도 지금 1년 과세 유예가 그건 뭐 국내 나왔고, 로컬 국내 재료고 얘기죠. 미국에서도 뭐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의 주가가 또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규제로 그거-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 투표 갖다 붙이면 네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이미 뭐 네, 그렇죠. 벌어진 현실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죠. 어떻게 이제 정립하고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그 쿠폰하다 왜 일로 왔죠? 쿠폰이 관련이 있죠. 있구나. 만약 이제 그런 뭐 NFT나 메타버스 속에 있는 이제 그런 경제 활동을 제도화 시킨다면 네. 반드시 이 회사가 필요한 어. 그런 좀 각종 데이터 서비스를 좀 가지고 솔루션을 있습니다. 가지고 있나요? 네, 뭐 디지털의 자산화 또 이제 이게 어쨌든 암호화폐와 이제 호환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어쨌든 현실 화폐와도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메타버스와 그 관련된 경제권이 현실과 또 이게 접점을 찾으려면 또 이 쿠폰 같은 기업의 서비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금융 관련 정보 수집, 뭐 빅데이터, 클라우딩, 뭐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네, 핀테크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대감을 좀 타고 주가 상승이 많이 됐었죠. 45,000원에 상장을 해가지고 8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네. 이제 4만 원 뭐 후반 여기까지 좀 빠져 있는 그런 이슈는 부분인데 좋았는데 실체를 내놔. 뭐 네. 숫자, 실적이 어떤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실망감. 실체를 보여줬죠. 예,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다시 다른 이제 연결 자회사와의 그런 뭐 회계적인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순이익이 조금 생채기가 나긴 했습니다만 영업이익 수준은 뭐 괜찮게 좀 나왔다고 좀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모았던 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 보면 뭔가 대단한 게 좀 뭐 열릴 줄 알았는데 네. 뭐 사실 뭐 그런 게 없죠. 크게 좀 없고 뭐 그걸 뭐 이 개인들이 이제 앱을 열 때마다 일정 부분의 이제 수수료가 나가게 돼 있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금리도 올리고 뭐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주식 시장도 그냥 그렇고 상품 뭐 펀드 시장도 뭐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좀 전에 그래프를 이렇게 봤는데 네. 매출의 절대 금액은 이 규모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인데 네. 170억 이렇게 나오네. 뭐 매출의 절대 규모 아주 분기니까요. 분기? 네. 연간은 그러면은 한 5, 600억 나오네. 네, 연간은 뭐 작년 기준으로 한 600억 정도. 600억 예, 정도. 뭐 좀 나왔죠.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좋죠. 건데. 그러니까 뭐 제조업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가지고 오는 종목들의 결을 보시면 제조업은 잘 없어요. 네. 제조업을 일부러 좀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원가 상승 때문에. 그렇죠. 뭐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뭐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네. 싶어서 이제 가져왔고 일단 1년 이내의 상장 종목들은 뭐 이것만 보면 돼요. 1년 이내에 그 전에 잘 하던 거를 아직도 잘 하고 있느냐? 그 상장을 해서 그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잘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보고 있으면 이제 주가 해석이 되는데 이런 걸림돌들이 지금 거의 다 좀 잘 넘어간 이제 그런 수준까지 와 있지 않나 뭐 거의 임박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사업 영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이 사업 영역이 뭘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홈페이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정도만 들어가 보셔도 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는 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주된 현금 흐름, 현금이 창출되는 사업은 페이먼트 쪽입니다. 근데 페이먼트 쪽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조정도 컸고 경쟁사 대비 이게 좀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받다 보니까 고평가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데이터 서비스 부분 쪽이 한 50% 이상의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마진율도 50%가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매출이 크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은 한 50% 정도가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는 건 한 20% 수준인데 영업이익률이 확 늘어난 거는 역시 이쪽 매출 쪽이 데이터 서비스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늘면서 여기서 이제 영업이익을 좀 많이 끌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시작을 했던 마이데이터 사업도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면 뭐 실적에는 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요 고객사들은 뭐 거의 대부분의 증권, 은행, 보험, 카드 다 금융기관들을 좀 가지고 있고 공기업들도 이 회사를 좀 고객사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수수료 수익은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싸진 않아요. 아까 네. 대동하고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이 이제 뭐 지금 한 170억 정도인데 시가총액 한 5천억 부근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담보된 성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고 거의 독점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프리미엄 멀티플을 붙여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위치가 일단 좋네요. 그리고 공모가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 수준에서 앞으로 이제 조금 나아질 특별하게 것들이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하자만 없다면. 네. 그렇죠. 근데 그런 하자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독점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옛날 한 10년 전 더존 비주얼 생각도 납니다. 요즘 더존 비주얼 어제 말고. NP라는 회사하고 주가 위치가 비슷하대요. 요즘 뭐 그런 회사들 특히나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반등을 할 때도 됐긴 했네요. 기술적 반등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수급 유입도 좀 들어올 때가 좀 된 것 같아서 일단 쿠콘도 좀 긴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달라질 때가 좀 된 것 같다. 거래량이 좀 작다는 게. 네. 이제 근데 또 올라가면 거래량은 또 붙습니다. 또 네. 그런 거 좀 감안하시면 지금 손바뀜 가격대는 이런 거. 예,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끝. 네. 네. 정유민 차장의 쿠콘 지난 회의에 이어서 2년째 지금 밀고 있는 쿠콘. 화면으로 내용 정리 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째 밀고 있다는 표현은 아닌가? 맞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 밀어주세요. 네.